안녕하십니까? 88세 현역 의사 정의루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하루도 진료실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제 앞을 지나간 수많은 환자들의 공통점은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가 인생의 황혼기를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수명을 깎아먹는 세 가지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고 목격한 실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끄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순을 넘긴 뒤부터 몸속 수분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갈증 신호를 보내는 시상하부도 둔해집니다. 문제는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마시고, 물을 안 마시니 혈액은 탁해지고, 탁해진 혈액이 신장을 막아 결국은 급성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72세 김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이면 냉커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히고 갈증이 안 나니까 괜찮다며 물은 하루 종일 2컵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집 앞 약국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119에 실렸습니다. 혈압 80에 50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소의 2배.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수액 처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신장 기능이 40%가량 떨어져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물었죠. 물 한 잔 더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그깟 물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몰랐어. 라고 하셨습니다. 물 부족으로 오는 문제는 신장뿐이 아닙니다. 78세 최우호 어르신은 10년째 변비에 치질까지 있어 관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이 500ml도 안 되더군요. 제가 미지근한 물 2리터 목표를 잡아드리고 양배추 수프를 소개했습니다. 2주 만에 관장약을 끊고 화장실에 가서 고생하던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물 한 컵이 약 한 알보다 낫다. 라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커피도 물인데 무엇이 문제지? 커피와 녹차, 홍차는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 카페인을 품고 있습니다. 카페인 100mg은 소변으로 최소 120ml의 추가 수분을 빼내갑니다. 커피 한 잔은 물 한 잔이 아니라 마이너스 0.5잔인 셈이죠. 이 영상을 보는 지금 물 한 컵을 먼저 들이키고 커피 잔을 잡으십시오. 어떻게 물을 꾸준히 마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500ml 투명 물병에 아침 7시, 9시, 11시, 13시, 15시, 17시라는 스티커를 붙이세요. 시간마다 눈금 아래 물이 남아있다면 바로 들이켜야 합니다. 저는 새벽 5시에 기상에 미지근한 물을 먼저 250ml를 마십니다. 그리고 환자를 보기 전, 회진이 끝난 뒤, 점심 30분 전, 오후 진료 시작 전에 꼭 한 컵씩 채워 넣습니다. 밤 9시 이후엔 수분 섭취를 150ml 이하로 줄여 야간뇨를 예방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1.8리터는 무리 없이 채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물병에 시간을 새겨보십시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기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라고 설계됐습니다. 65세 이후 골격근은 매년 1%씩 사라집니다. 1%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0년이면 10%입니다. 허벅지 둘레가 3cm 줄고 허리 둘레는 5cm 늘어납니다. 그 결과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삼형제의 동반 등장입니다. 68세 박우호 씨는 퇴직 후 드라마 스트리밍에 빠져 하루 6시간 이상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악몽, 무릎은 매일 비명을 질렀죠. 저는 박 씨에게 TV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서기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의자 끝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10회, 거실 왕복 걷기 20걸음. 한 달이 흘렀을 때 박 씨의 허벅지 둘레는 1.5cm 늘고 통증 지수는 8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HDL 콜레스테롤이 48에서 57로 상승했습니다. 선생님,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라던 박 씨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죠. 또 다른 사례, 74세 이후 어르신은 발바닥이 아프다며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만 이용했습니다. 만보계로 측정했더니 하루 400보 미만. 저는 실내 자전거 5분, 벽 짚고 스쿼트 5회, 발끝 서기 10초씩 3세트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단 6주 후 지팡이 없이 동네 마트를 다니고 혈당은 15%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금방 달라지네요. 이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혹시 노인은 많이 움직이면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정반대입니다. 쓰지 않는 근육은 빠르게 위축됩니다. 낙상 시 충격을 완충할 조직이 없으니 골절 위험도 커지죠.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에게도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하루 22분만 걸으면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50분간 앉아 있었다면 10분은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TV를 보신다면 광고가 나올 때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15회.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며 팔 벌려 뛰기를 30초. 부엌까지 걸어가 물을 따르고 오는 60초 스트레칭. 이 작은 움직임은 심장을 뛰게 하고 혈관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단백질을 예전만큼 합성하지 못합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찾아오고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생산도 감소해 우울감,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75세 이호 할머니는 고기는 콜레스테롤 폭탄이라며 10년간 채소와 잡곡밥만 드셨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척추 압박 골절이 생겼죠. 검사 결과 근육량은 표준보다 2단계 낮고 혈중 알부민은 2.9gdr로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3달간 침대에 누워만 지내며 체중은 4kg 빠졌고 우울 점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고단백 연두부 수프와 닭가슴살 채소죽, 저충격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했더니 5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복도 산책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고기는 죄가 아니었어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70세 남호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립성 어지럼으로 쓰러질 뻔했는데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안 됐습니다. 닭가슴살 100g, 달걀 2개, 우유 1잔을 식단에 추가하고 탄력 밴드로 로잉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8주 뒤 근육량은 1.3kg 증가, 어지럼증은 사라졌습니다. 몸에 기름이 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정도로 활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신장이 나빠진다? 절반은 오해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지방육을 폭식하면 문제지만 닭가슴살, 흰살, 생선, 콩단백, 두부, 저지방, 우유는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혈관 내 염증을 줄입니다. 신장 질환이 없다면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은 안전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은 60g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달걀 2개가 12g, 점심 두부 100g이 8g, 간식 우유 1컵이 8g, 저녁 닭가슴살 100g이 23g입니다. 벌써 51g이죠. 모자라면 저지방 요거트나 콩국을 더하면 됩니다. 씹기 어렵다면 단백질 파우더를 두유에 섞어 마시되 반드시 물도 1컵 더 마셔 신장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 움직임, 단백질은 서로 돕는 삼각 기둥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이 부드러워져 움직이기 수월하고 움직이면 식욕이 살아나 단백질을 맛있게 먹게 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이 회복되어 더 오래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미지근한 물 250ml로 신장을 깨우고 창문을 열어 3분 제자리 걷기로 몸을 깨웁니다. 달걀을 삶는 동안 팔 돌리기 스트레칭 30초로 어깨를 풀죠. 진료실에선 환자 1명 볼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합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 물 1컵을 마셔 과식을 예방하고 식후에는 병원 복도를 15분 걸어 혈당을 낮춥니다. 저녁엔 TV 뉴스를 볼 때 광고마다 스쿼트와 플랭크를 번갈아 1분씩 간식으론 단백질 쉐이크를 선택합니다. 잠들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 2분, 물 150ml로 마무리합니다. 이 루틴으로 저는 88세가 넘은 나이에도 하루 8,000보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3가지에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맞습니다. 첫 일주일 정도는 방광이 적응하며 화장실 횟수가 늘지만 2주가 지나면 횟수가 안정됩니다. 오후 7시 이후부터는 200ml 이하로 줄이면 야간욕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스쿼트는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의자 끝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의자 스쿼트는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을 땐 각도를 30도 이내로 줄이고 대신 횟수를 나누어 하면 됩니다. 셋째,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에 해롭다던데요.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뇨가 있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건강한 시니어는 체중당 1g 이하의 단백질을 균형 식단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안정됩니다.
핵심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물 한 컵. 둘째, 50분마다 일어서기. 셋째, 단백질 한 숟가락.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 몸은 스스로 젊어집니다. 저는 88세지만 이 원칙으로 오전 진료, 오후 강연, 저녁 산책까지 거뜬히 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물 한 컵을 드시고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를 털어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달걀 2개를 삶아 두십시오. 삶은 달걀의 노른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여러분에게 작은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저는 물부터 챙기겠습니다. 저는 매 시간 일어서겠습니다. 저는 달걀 2개를 먹겠습니다. 처럼 다짐을 적어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좋아요와 응원의 답글을 달겠습니다. 이 작은 약속이 내일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와 음식들에 대해서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미루지 않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세상도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88세 현역 의사 정의루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 동료가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